자,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렇잖아.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각 유형 중에서 우리가 주제, 제목, 그 다음에 요지, 주장, 그 다음에 요약문도 될 수가 있겠죠. 요약문.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대의 파악 문제다. 그래서 대의 파악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1번 뭐 한다? 역접의 연결을 본다. 역접의 연결을 살피셔야 되죠. 그죠? 그거부터 찾아서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야. 동그라미 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2번, 그 다음에 뭐 한다? 키워드. 키워드, 핵심어인데, 이 핵심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화제를 말하는 거야. 그 글의 화제. 즉, 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그걸 반드시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 키워드는 이 유형의 문제의 정답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키워드, 즉 화제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걸 알면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워지게 되겠죠. 그렇지? 근데 자, 이 화제는 어디에 나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되게 등장해요. 등장한다. 그리고 반복적 특성이 있다. 이 키워드는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한다고? 변신을 한다. 즉 품사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 품사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변신을 한단 말이야.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이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키워드가 등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특히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에 주목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요 문제에서 이런 문제에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변신을 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하냐면 품사도 바뀔 수 있고 이 화제는 주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주어가 될 거라는 것은 명사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변신을 갖는다는 건 다른 명사로 바뀐다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른 명사로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품사로도 바뀐다라는 거. 품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앞에서는 명사로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대명사로도 표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의 형용사로도 표현이 돼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선택지에서도 변신이 돼서 나올 거라는 거야. 그걸 파악해야 돼.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요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걸 제일 먼저 해놓으면 거의 다 풀었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의 방향. 글의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화제에 대해서 글이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 서술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글이 긍정적 서술을 하느냐 부정적 서술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글의 구조는 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5단계로도 나눠볼 수 있지만 3개의 단계로 나누면 우리가 서론이라고 얘기하고 본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글의 구조가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주제가 여기 등장하게 돼 있어요. 원래 주제가 등장 안 하면 화제라도 여기 등장을 하고 이 본론 부분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주제 화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야.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 또는 예를 제시하죠. 예를 제시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 나온 것을 다시 간추려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 글을 통한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요지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얘기죠. 아니면 다시 정리.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 글이 전개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부분을 주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글의 주제, 제목, 주제를 이거는 뭘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냐면 주제 요지를 알고 우리가 제목을 얘기할 수 있고 주제 요지를 알고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제 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주제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말하는 거고 요지는 핵심 사항이야 그 글에.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가 더 구체성을 띠고 더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20번의 문장을 보면 첫째 뭐를 하다고요? 1번 처음에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있나 보는 거야.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예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총 이게 7개의 문장으로 돼 있잖아.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디 가요? 5번에 보면 벗이 보이죠? 같은 문장 속에서 연결어는 의미가 없어요. 알았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연결어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처음에 주제가 나온다면 그 처음에 주제 내용은 끝까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야.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말을 뒤집고 다시 다른 말을 하는 가능성은 제로야. 이해되니? 영어는 반드시 연결어를 통해서 뒤집어야 돼요. 연결어 없이 뒤집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키워드 잡는 거야. 키워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자기가 잡는 게 근데 하다 보면 늘어. 그래서 정확하게 잡게 돼. 경험이 중요하겠죠? 잠깐 선생님 책을 보면 선생님 책 보세요. 여기 선생님 다 표시를 해놓은 거 있죠. 그렇죠? 선생님도 보면서 습관화돼야 돼요. 문제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긋는 것만 하죠. 여러분은 끊어읽기만 하죠. 끊어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끊어읽기는 내신에서 하시고요. 독해할 때는 무엇이 핵심적인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독해는. 알았어요? 끊어읽기 아니라고. 핵심 사항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그게 처음에 틀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틀릴 수 있지만 하다 보면 핵심 사항을 정확하게 짚는다는 거야. 지금 1번에 보면 대개 핵심 사항은 문장의 핵심 사항은 주어가 되겠죠. 자, our journey. journey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같은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정크션이 나온다라는 거야. 여행이 있는데 정크션이 나오는데 정크션이 뭐예요? 갈림길이란 말이야. 그죠? 그 갈림길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 이치 초이스하고 초이스 별표. 이거는 주제, 요지, 주제, 요지, 제목, 주장 어떤 거에서도 선택은 빠지면 그건 답이 아니야. 즉 1번부터 5번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없는 건 무조건 X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정크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를 얘기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선택의 얘기를 했다는 거야. 반복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키워드라는 거고 키워드는 뭐야? 빠져서는 안 된다. 주제, 요지, 주장, 제목에서. 자, 그거는 우리가 그냥 눈에 띄는 거로 당장 딱 봐도 맨 마지막 문장에서 어떻게 7번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단어가 뭐야? choose. 반복하고 있죠. 명사였던 게 동사로 바뀌어서 반복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2번까지만 봐도 우리는 답이 어떻게 된다? 3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나머지는 다 X라는 거야. 그렇게 가져야 돼. 그래야 빨리 풀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그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번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3번이 아니라 세 번째 문장에 보니까 Trusting our intuition to make the choice. 여기도 choice 등장하지 않니? 그러니까 choice는 빠질 수가 없다고. 선택이라는 거는 선택을 만드는데 우리의 직관을 믿는 것이 suboptimal choice예요. suboptimal 밑줄 그어놓고 suboptimal. 그래서 우리가 직관을 믿는 게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거기다 부정적 그렇게 쓰세요. 3번 문장이 부정적이야. 그리고 직관을 믿는 게 부정적이고 어떻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글에서. 글 쓰니까. 직관 믿으면 안 돼? 직관 믿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뭘 믿어야 돼? 라는 걸 제시해야 되잖아. 문제 해결책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 해결책 보세요. 그게 4번 문장에서 네 번째 문장에서 바로 나오는 거야.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별표. 자, 그 넘버가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뭐로 바뀌었냐면 probability로 바뀌어. 확률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정답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선택과 수가 들어가야지만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 수를 정답지에서는 확률로 표현했고 물론 본문에서도 확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응?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자, 봅시다. 해석 들어가 볼게. At every step in our journey through life, we encounter junction with many different pathways leading into the distance. 이렇게 됐어요. 자, at every step,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이 journey, 인생을 통한 여정이라고 얘기했잖아. 인생을 통한 여정이야. 인생을 통한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기까지 부사붙고요. We encounter는 우연히 마주치다는 얘기예요. junction, 분기점이라고도 얘기를 해. 나누어지는 분기점, 갈림길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우리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분기점이냐면 with 이하가 junction 꾸며주죠. Many different pathways, 많은 다양한 길을 가지고 있는 분기점이야. 그런데 그 길들은 leading into the distance, 먼 곳까지 이르는 거죠. 먼 곳에 이르게 하는 거죠. leading, 먼 곳으로 이르게 되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이르다라는 거죠.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leading, 먼 곳에 이르는 그런 다양한 길들을 가지고 있는 분기점과 마주치게 된다라는 거야. 인생에서 분기점이니까 선택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문장의 each choice에서 그 choice는 junction과 연결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반복됐다고 보셔도 되는 거야. Each choice involves uncertainty about which path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그런데 매번의 선택이죠. 각각의 선택은 포함하는데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uncertainty,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죠? 즉 선택할 때마다 뭐가 생긴다?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뭐에 관한 불확실성이 생기냐면 which 이하 뭐예요? 의주동이에요. Which path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Which path가 의분사하면서 주어인가요? 어느 길이 너의 목적지, your destination, 너의 목적지로 데려갈지에 관해서 불확실성을 항상 담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정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정표가 없는데 분기점, 정션을 만났다면 어떤 길로 가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정표가 없다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trusting our intuition to make the choice 여기까지 주어져. Often ends up with us making a suboptimal choice 이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직관을 신뢰하는 거. 왜? To make the choice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 즉 직관적으로 믿는 것은 end up with죠. 결국 뭐뭐로 끝난다. 결국 뭐로 끝나게 되냐면 우리가 make a suboptimal choice. suboptimal이라는 게 뭐야? 차선적인. optimal이 최적의 가장 좋은 거죠. 그 아래 거라는 거야. sub니까. 두 번째로 좋은 선택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해결책.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has proved a potent way of analyzing the past and find the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책을 바로 내고 있는 거야. Turning the uncertainty, 그 불확실성. 직관을 믿으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불확실성을 변화를 시키는데 turn A into B, A를 B로 변환시키는 거야. 숫자로 변환시키면 그렇게 변환시키는 것이 has proved, 입증했어. 뭐를 입증했냐면 a potent way, 뭐야?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 potent, 능력 있는 뜻이에요. 강력한 방법인데 뭐하는 강력한 방법이냐면 analyzing the past, 그 길들을 다시 말하면 그 분기점이 제시하고 있는 길들이야. 그 통로들을 분석해서 finding 찾는 강력한 방법이다. 뭘 찾아내냐면
the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너의 목적지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알겠어요? 증명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불확실성에 관한 걸 수로 변환을 시켜라. 이 말만 해도 무슨 말인지 잘 확실히 알아들 수 있죠. 그 수가 뭐냐 이런 얘기야.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hasn't eliminated risk, but it allows you to manage that risk more effectively. 그랬어요. The mathematical theory, 수학적 이론, 뭐에 관한 수학적 이론입니까? Probability, 확률이죠. 확률에 대한 수학적 이론이 has eliminated risk, 뭐를 하지는 못해?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뭐야? 그 수학적 이론, 확률에 대한 이론이 allows you, 네가 가능하게 해줘.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냐면 to manage, 관리하는 거야. that risk more effectively, 그 위험성을 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결론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라? 확률적인 분석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죠? The strategy is to analyze all the possible scenarios that the future holds and then to see what proportion of them lead to success or failure.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략이라는 건 뭐야? 확률에 관한 수학적 이론을 쓰는 그 전략은 뭐 하는 거냐면 to analyze, 분석하는 건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모든 가능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응? 그런데 그 시나리오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가 가지고 있고, 미래가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시나리오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and then 그 다음에 to analyze 1번, to see 2번.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to see, 보는 것이야. 전략이. 뭘 보냐면 what proportion of them, 그것들의 어떤 비율이 비율이잖아. 댐이 뭐야?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를 중에 어떤 비율이 lead to the success or failure, 어디에 이르러? 성공에 이를까? 아니면 failure, 실패에 이르는가를 알아보는 거야. 알았어요? 어떤 비율, 그것들 중에 어떤 비율이 성공에 이르고 실패에 이르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This gives you a much better map of the future on which to base your decision about which path to choose. 자, 이것이 gives you, 이것이 뭐야? 이렇게 분석하고 알아보는 거, 확률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는 것이 문장이에요. 동사 앞에 this는 그것이 gives you, 너에게 주는데 뭘 주냐면 훨씬 더 훌륭한 지도를 줄 것이다. 뭐에 관한 지도죠? 미래에 관한 지도. 그런데 그 미래에 관한 지도는 on which to base your decision, 그 지도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베이스 A on B예요. 봐봐. B based on이라고 우리가 알죠. B based on은 뭐뭐에 근거를 두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뭐에 기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베이스 A on B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에 대한 근거를 B에 두다라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베이스 A on B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which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냥 얘는 관계사 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얘는 형용사예요. 다 앞에서. 알았어요? 관계사 절과 똑같은 거. 자, 보면 이렇게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어떤 게 확률적으로 성공에 이르고 어떤 게 확률적으로 실패에 이르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gives you, 너에게 훨씬 더 훌륭한 지도를 줄 건데 미래에 대한 지도를 제공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지도를 근거로 해서 on which 선행사가 지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도를 근거로 해서 to base your decision, 너의 결정을 네가 내린다라는 거야. 즉 너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그 지도에 둔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네 결정이 뭐에 관한 결정이냐면 which path to choose.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관한 너의 결정의 근거를 그 지도에 둘, 그 훨씬 더 좋은 지도를 너에게 제공해 줄 거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포즈. 자, 22번 봅니다. 우리는 21번 봤던 거, 20번, 21번은 나중에 하고요. 20번 봤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앞에서 말한 내용이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갈 거다. 앞에서 말한 주제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 키워드를 찾아가 봅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urban delivery vehicles라는 말이 나왔어요. urban, 도시에, 그다음 delivery는 배달, 그리고 vehicle은 매개체라는 얘기예요. 차량이란 뜻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의 배달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로 맨 끝에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보면 예로서 van과 including bicycles 했어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 the latter야. the latter가 무슨 말이지? 후자라는 뜻이야. 그러면 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은 앞에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 또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후자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나올 때 두 가지가 그냥 제시가 되면 안 되고 순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후자를 전자 후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였어요? 앞에 바로 앞에 vans, including bicycl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전자가 뭐야? vans. 후자가 뭐야? bicycles. 그럼 이 글의 화제 토픽은 뭐다? 자전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봐도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빠져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자전거가 들어있어요. 그럼 자전거를 지금 어떤 자전거가 뭐였죠? urban delivery vehicle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쭉 전개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1번 될 수 있네. 답이 될 수 있네. 선택지 바로 보면 1번 답이 될 수 있네. 2번 자전거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일부의 내용일 거야. 일부의 내용이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다고 하고 싶어요. 3번 자전거는 배송수단으로 경제적 장단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경제적 장단점 얘기 언급 없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 개발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는 전기 자전거 너무 한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답 1번. 쉬운 문제였다. 거저 줍는 거야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해석적인 측면으로 가치가 있는 거로 봐서 이 문제 해석해 봅니다. 봅시다. 긍정적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부터 긍정적이라고 써놓고 계속 그 긍정의 내용이 변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urban delivery vehicles, 도시의 배달 차량들이 can be adapted. adapt이라는 게 adapt라는 것은 적용 기본이고요. 쓰세요. 적용, 개조. 여기서는 개조가 맞겠다 싶어요. 개조, 각색이라는 말 알죠? 각색도 돼요, 얘가. 그 용도에 맞게 바꾸는 게 개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배달 차량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개조되어질 수 있는데 왜? To better suit, 더 잘 어울리게. 뭐에 더 잘 어울리냐면 the density of urban distribution. 도시의 distribution은 배포도 될 수 있지만 배치도 될 수 있는 거야. 배포는 나눠주는 거고 배치는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배치, 도시의 배치의 조밀성, density, 밀도라는 거야. 밀도에 더 잘 맞추기 위해서 개조되어질 수 있대. 즉 무슨 말이냐면 도시의 집들이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가 밀도가 굉장히 높으면 꼬불꼬불할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바꾸겠지. 그지? 근데 밀도가 낮으면 널찍널찍하니까 트럭도 막 다닐 수 있고 이러겠지. 그치?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개조되어질 수 있어. 그런데 which often involves smaller vehicles such as vans, including bicycles. 그런데 which는 뭘 가리키냐면 개조하는 거. 즉 which는 앞문장 일부를 가리키는 거야.
알겠어요? 개조하는 거 and it이란 말이야. 그 개조하는 거에는 종종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개조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더 작은 차량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밴이라든가 뭐를 포함해서 밴이라든가 자전거를 포함해서 이런 더 작은 차량들을 의미한다는 거야. 포함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작은 차량 중에서도 뭐에 한정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은 자전거로 한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주어로 나온 얘가 이 글의 화제 토픽이 되는 거야. The latter, 후자, 즉 자전거는 have the potential,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to become a preferred rest mile beaker 그랬어요. 자, 잠재력인데 무슨 잠재력이냐? to become 된대. 선호되어지는 rest mile. 레스트 마일이 뭐야? 마지막에 1마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최종 단계. 배달하는 거잖아. 지금 배달 얘기하자니 배달에서 마지막으로 갈 그런 차량. 최종 단계 차량. 선호되는 최종 단계 차량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무슨 말이냐면 봐봐. 공장에서 물건이 나와. 그럼 어디에 실어? 대형 트럭에 실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소형 트럭에 실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자전거로 가는 그런 자전거가 최종 배달 차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잠재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문장 끝났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in high density and congested areas. 특히 high density. 자, 밀도가 높은 area, 지역이나 혼잡한 지역. congested, 혼잡, 막 집중되는 게 congested,예요. 그죠? 혼잡한 지역에서 특히 그럴 거다 이런 얘기. In locations where bicycles use is high, 여기까지 부사예요. 아직 더 부사가 나요. Such as the Netherlands, 여기까지 부사. 그리고 delivery vehicles가 뭐예요? bicycles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이냐면 자전거 사용이 bicycle use is high. 자전거 사용이 높은 지역, 예를 들면 네덜란드. 그런 지역에서는 delivery bicycles are also used to carry personal cargo, for example, groceries. 자, delivery bicycle, 짐 자전거죠. 배달 자전거가 또한 사용되어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자면 carry, 운반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화물, 예를 들자면 식료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사용된다는 거야. Due to their low acquisition and maintenance cost, cargo bicycles convey much potential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거기까지 먼저 갈게요. Due to 뭐뭐 때문에야. 뭐 때문이냐면 their 그 자전거의 low acquisition이 획득, acquire의 명사예요. ACQUIR이 acquire의 명사에 획득하다의 acquisition, 획득과 그 다음에 maintenance는 maintain, 유지하다죠. maintain maintain 유지하다예요. 유지하다. 자, 유지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획득 비용, 즉 사는 데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maintenance cost 무슨 비용? 유지 비용. 더 이런 것 때문에 낮은 획득 비용과 구매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낮은 유지 비용 때문에 카고 바이시클 짐 자전거죠. 짐 자전거들이 convey much potential,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convey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러냐면 in developed 선진국과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둘 다 해서 자 unlike 동그라미 쳐놓고 봐봐. 보스 A and B가 무슨 말이에요? 보스 A and B 하면 A, B 둘 다거든. 이게 똑같아. 뭐가 똑같아? A and B alike. 똑같은 말이야. A, B 둘 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A, B 둘 다. 어디에서 둘 다? 디벨롭드 컨트리는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선진국이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둘 다 해서 많은 잠재력을 컨베이,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백학, street field bicycle, 예를 들어서 백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3년 자전거죠. 인도네시아에서. 그래. 다섯 번째 문장. Services using electronically assisted delivery tricycle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France. 여기까지 먼저 가죠.
그리고 서비스들인데 어떤 서비스냐면 using 사용하는 서비스들이야. 뭐를 사용하냐면 정기적으로 보조를 받는 배달 3년 자전거. 배달용 3년 자전거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알겠어요?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어.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3년 자전거로 어떻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얘는 정기적으로 보조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냥 페달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3년 자전거가 이미 실행되었다라는 거야. 그것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그리고, 그 서비스 gradually being adopted across Europe for services as varied as parcel and catering deliveries. 그리고 그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being adopted, 채택되어진다는 거야. adopted는 그냥 유주도 똑같은 거예요. 사용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서비스냐면 그만큼 다양한 서비스야. as varied as 다양한 소포나 케이터링, 소포 배달, parcel deliveries, 그 다음에 케이터링 deliveries. 케이터링 딜리버리가 뭐야? 음식 배달. 케이터가 뭐라는 뜻이야? 케이터가 음식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케이터링 뷔페 하면은 출장 뷔페라는 뜻이 돼요. 알겠어요? 응? 음식 배달과 그 다음에 소포 배달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Using bicycles as cargo vehicles, 여기까지 주어네요. is particularly encouraged when combined with policies. 얘가 쭉 가는데 맨 마지막 줄에 거기 보면 all 다음에 with, combined with, all 다음에 with, 동그라미 병렬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결합되어질 때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 둘 중 하나로 결합되어진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using bicycles, 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짐 차량으로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is particularly, 특히 격려되어지고 있대. 추천되어지고 있는 거야. 뭐 할 때 격려되어지고 있냐면 짐 자전거를 사용하라는 거. 그게 뭐 할 때 그러냐면 결합되어질 때. 뭐와 결합되어졌어요? 정책과 결합되어질 때. 그런데 어떤 정책이냐면 명대동이잖아. 폴리시 명사, 그 다음에 대, 리스트릭트 동사. 100% 꾸미는 거잖아. Restrict motor vehicle access to specific areas of a city. 여기까지. 자, 제한하는 정책이야. 뭘 제한하냐면 motor vehicle, 모토가 달린 차량들, 자동차잖아. 그렇지? 모토가 달린 차량들을 제한해. 왜? 휘발유를 쓰니까, 오염물 만드니까. 모토가 달린 차량을 제한하는 정책과 결합되면. 그런데 모토가 달린 차량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거야. 어디에 접근하는 거야? 도시의 특정 지역에. 이해되죠? 모토가 달린 차량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과 결합되면. 그런데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다운타운 or commercial district. 디스트리트라는 건 구역이라는 뜻이야. 중심가 구역이나 상업 구역. 여기에 모토 달린 자동차들을 못 오는 거. 그것과 결합이 되어지면 짐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격려되어진다 이런 거야. 또는 뭐와 결합이 되어지는 거야? when combined with 이렇게 되는 거야. 5월 다음에 뭐와 결합되냐면 extension of dedicated bike range. dedicated line이야. dedicated line이 아니라 lane이야. lane이 알죠? 차선이 레인이잖아. 차 통로가. dedicated lane이라는 게 전용 도로라는 거야. 근데 바이크가 들어갔으니까 뭐야?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충, extension, 넓히는 거지. 그것과 결합되어질 때 화물 차량으로서의 자전거의 사용은 특히 격려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이해됐죠?